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 전직 운동선수예요. 지금은 은퇴하고 작은 체육센터에서 유소년 코치를 하고 있어요. 남편도 운동선수였고 함께 운동을 하며 사랑에 빠졌어요. 운동밖에 모르던 저희가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다 좋았어요. 남편은 지금도 듬직하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몸매 때문에 시작된 어머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전체적으로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어머님은 인형처럼 아담하고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정반대의 체격이죠. 갈등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어요. 주말에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께서 갑자기 안방에 있는 커다란 붙박이장 문을 활짝 여시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 사이에서 몇 벌을 쏙쏙 꺼내 보이시는 거예요. 주로 니트 종류나 블라우스 같은 옷들이었어요. 어머님께서 그 옷들을 제게 건네주시면서 이 옷들 내 옷인데 나는 이제 이런 색깔 잘 안 입어. 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볼래? 하고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어머님이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일단 받아들었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고 옷을 받아들고는 거실 한쪽에 서서 옷을 살펴보았죠. 가까이서 보니 사이즈가 더 작아 보였어요. 특히 팔이나 어깨 부분이요. 저는 운동을 오래 해서 어깨가 좀 발달한 편이라 일반적인 여성복 중에서도 어깨 부분이 작은 옷은 입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옷들이 딱 그래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어머님은 제가 옷을 들고 서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왜? 한번 입어봐.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특히 이 니트 색깔이 내 얼굴에 잘 받을 거야. 하고 재촉하셨어요. 사양하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니트를 입어보는데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팔을 끼워 넣는데 벌써부터 좀 뻑뻑한 느낌이었고 겨우겨우 옷을 끌어올리는데 어깨 부분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어깨선이 제 어깨보다 훨씬 안쪽에 있고 팔뚝 부분도 꽉 끼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했어요. 숨을 쉬는데도 옷이 너무 타이트해서 답답했고요. 제가 낑낑거리며 옷을 입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은 제 앞에서 자신의 마른 몸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찐다니까? 다들 나보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신기하지?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이야. 하시면서 옷장 앞에서 자신의 팔을 쓰다듬거나 허리를 만지면서 자신의 마른 체형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불편해하며 서 있는데 제 앞에서 마른 몸매를 자랑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이게 단순한 옷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가 이 작은 옷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름을 과시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운동으로 다져진 건강한 제 몸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 순간 어머님의 말씀과 눈빛 속에서 제 몸이 마치 덩치가 크고 문제가 있는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민망해졌어요. 옷은 당연히 안 맞았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님, 죄송해요. 저한테는 좀 작네요. 하고 옷을 벗었어요. 어머님은 제게 안 맞는 옷을 보시더니 어휴, 정말 안 맞네. 너는 운동선수라 그런지 체격이 크구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어머니는 제 몸을 비웃으며 어머님의 마른 몸매를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부터였죠. 어머님의 마른 몸매와 제 체격이 비교 대상이 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생기고 밥상에서든 어디서든
이 몸매 이야기가 저희 고부 사이의 갈등이 되어갔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 갈 때마다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님의 마른 몸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처음에는 한두 번이겠지. 그냥 어머님의 사소한 자랑이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음식을 좀 맛있게 먹고 있으면 어머님께서 불쑥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참 잘 먹네. 나는 옛날부터 많이 못 먹어서 고민이야. 너는 운동선수를 해서 그런지 소화도 잘 시키나 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들으면 칭찬 같기도 하지만 제 귀에는 나는 이렇게 말랐는데 너는 덩치도 있으면서 많이 먹네? 하는 비난처럼 들렸어요. 밥을 먹다가 체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는 더했어요. 친척분들이 모여 있는데 어머님께서 제 옆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제 팔뚝을 만지시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팔뚝이 아주 그냥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주 튼실하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친척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웃어야 할지, 정색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붙어 버렸죠.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살 빼려고 난리인데 우리 며느리는 건강해서 보기 좋아. 하시면서 또 어머님의 마른 몸매를 은근슬쩍 자랑하시는 듯한 말씀을 덧붙이셨고요. 이게 단순한 칭찬이나 농담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자신의 마른 몸매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시고 저의 체격을 통해 그걸 확인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꽉 끼는 옷 앞에서 당황하거나 음식을 먹다가 눈치를 보는 모습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제 자존감이 점점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늘 제 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제 몸매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남편이 끼어들어서 엄마, 민지는 건강한 거예요. 무조건 마른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고 저를 두둔했죠.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자신보다 저를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했으니까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너는 내 엄마 말보다 내 아내 말만 듣냐? 같은 말씀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고부 사이의 갈등이 저희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시댁에 가기 전날 밤이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남편과 함께 내일 어머님이 또 무슨 말씀 하실까?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행복해야 할 가족과의 시간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은 저를 보호하고 싶어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님과 남편 사이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었어요. 밥상 앞에서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셔도 이거 먹고 또 살찌면 어떡해?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더 이상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식사 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고 시댁 방문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아프다는 핑계를 대거나 다른 약속을 잡아서 시댁 방문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외모에 집착하실까? 이게 단순한 성격 차이일까? 아니면 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서운함의 표현일까?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답을 찾기 어려웠어요. 어머님께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계속 제 건강이 걱정되어 그런 것이라며 좋은 의도만을 강조하시며 제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니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저희 고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방어하기 바쁜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 너무나 슬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고 이제 제 가족이 된 분인데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 답답함과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어요. 저는 시댁 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어머님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저를 위해 계속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록 어머님은 더 완강해지시는 것 같았죠. 저희 부부는 중간에서 너무 지쳐갔습니다. 결정적으로 감정이 폭발했던 날은 제 생일 식사 자리였어요. 남편이 어머님과 가족 몇 분을 모시고 좀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죠.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좋은 분위기에서 어머님과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갔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다들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잠시나마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디저트가 나오고 차를 마실 때쯤이었을까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너는 살 좀 더 찌워야겠다. 너무 말랐어. 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말랐다니요? 그동안 어머님은 제 체격을 늘 크다, 튼실하다고 표현하셨는데 갑자기 말랐다니. 그리고 제 생일 식사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이 다 듣는 앞에서 또다시 제 몸매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내 나이 때는 너보다 훨씬 더 말랐었지. 운동 그만하고 살 좀 찌우는 게 좋겠어. 그래야 여자 같고 보기 좋지. 하시면서 어머님의 옛날 사진을 꺼내려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 억울함, 제 몸에 대한 부당한 평가들, 이해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잠시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저는 평생 어머님의 이런 말에 상처받고 제 몸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았죠.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제 몸이 그렇게 이상해요? 왜 자꾸 제 몸 가지고 그러세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떨리지만 단호하게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소리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제 갑작스러운 폭발에 눈이 동그래지셨고 남편은 옆에서 저를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번 터진 감정은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죠. 어머님은 계속 마르신 게 자랑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라 체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몸이에요. 저는 이 몸으로 운동했고, 이 몸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죠. 저는 어머님이 주신 옷이 안 맞을 때도, 밥 먹을 때마다 눈치 볼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팔뚝 만지실 때도 매번 상처받았어요. 어머님은 좋은 뜻이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는 제 몸 때문에 계속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어머님 제발 제 몸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마지막 말은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테이블은 싸늘했고 모든 가족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셨고 남편은 당황해서 제 등을 쓸어주며 민지야, 진정해. 할 뿐이었어요. 제 안에 쌓였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자리에서 터져나와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될 정도였죠.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제 생일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더 비참하고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주 잠깐, 아주 조금은 후련해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꾹꾹 눌러왔던 제 진짜 마음을 처음으로 어머님 앞에서 터뜨렸으니까요. 그 후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색했습니다. 식사는 당연히 중단되었고 다들 눈치만 봤죠. 저는 눈물 콧물 다 빼고 어머님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 제 생일은 눈물과 정적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은 저를 밤새도록 위로해주고 달래주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다 이해해. 내 마음 다 알아. 하면서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 저 대신 사과하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어요. 엄마, 어제 민지가 그렇게까지 감정이 격해진 건 그동안 엄마가 민지 몸매 가지고 계속 말씀하셔서 상처받은 게 쌓였기 때문이에요. 민지는 엄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민지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어머님께 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아내 편만 드냐? 내가 틀린 말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정말 실망이다. 하시면서 남편에게 더 심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남편이 제 편을 들면 들수록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마저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 것이 어머님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고 저희 고부 관계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뿐만 아니라 제 편을 든 남편에게까지 서운함과 분노를 표출하셨죠.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저희 고부 관계는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어색하고 전화 통화는커녕 문자 한 통 주고받기도 힘들어졌죠. 저는 제가 감정을 폭발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 만약 손을 내민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까? 어머님은 사과를 받아주실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결국 이 문제는 저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니까요. 시어머님은 남편에게는 어머니이고 저에게는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저의 가족이 된 분인데 이렇게 영원히 벽을 쌓고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님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향일까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자신을 지키면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